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무기는 중국의 잠수함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000톤이 넘는 재래식 잠수함. 유일한 재래식 잠수함인데 엄청나게 크죠. 중국의 032형 칭급 잠수함 알려드리겠는데요. 청이죠, 청. 그래서 중국은 잠수함 이름을 왕조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고대 왕조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리고 중세 이후의 왕조들은 이 재래식 추진, 디젤 뭐 이런 재래식 추진 잠수함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 최초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SSBN이죠. 샤급, 하나라, 하입니다, 하. 그리고 그 전략 원잠 개보러 가면은 그리고 진급 있죠. 그리고 단급 나오죠. 이런 고대 국가들은 전략 원잠, 그리고 공격 원잠 한급 있죠. 한급. 그리고 또 한급 다음에 지금 뭐 수급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상급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렇죠. 그래서 한나라, 상나라, 수나라 이런 것들 다 고대 국가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제 위안급 지금 현재 중국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주력. 그 다음에 중국 최초의 국산 재래식 잠수함인 명나라죠. 위안급은 원나라, 그리고 송급,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칭급 이렇게 있는데, 칭은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이다. 그런데 잘 못 보셨죠, 칭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겠습니다. 쥐랑원 SLBM 개발 성공으로 이 SLBM 보유국 반열에 오른 중국인데, 이때가 1982년도였어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도 SLBM 보유국이다 라고 덩샤오핑이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1982년에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좀 부족해요. 왜냐? 사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쥐랑1은 최대 사거리 1770km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쥐랑1을 탑재하는 최초의 전략 원잠, 전략 핵 잠수함인 샤급, 하나라죠. 이 SSBN은 너무너무 시끄러웠죠. 그리고 사거리가 1770km에 불과한 이 쥐랑1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 타고 뭐 이 오키나와 또 동해 이렇게 진입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뭐 기껏해야 이렇게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 내에서 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 중국의 적은 어디냐? 미국하고 소련이죠. 80년대에는 소련, 그리고 이제 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부터는 미국 이랬는데, 이게 도대체 미국까지 가려면 어림도 없죠. 그리고 소련 뭐 블라디보스토크 때려서 뭐 하겠습니까? 시베리아까지도 못 가는 이런 그 핵미사일 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SLBM을 더 사거리를 연장하고 성능 좋은 SLBM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샤급 그리고 쥐랑원을 보고 이건 뭐 경운기에다가 투석기 달고 있는 꼴이네 크크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웃어요. 왜? 경운기처럼 시끄럽고, 과거 공성전 할 때 투석기 쏘는데 투석기 그냥 퉁 하고 그냥 성벽에 맞아 떨어지고, 또 성 내에서 수성전 할 때는 밖에 그냥 퉁 떨어지는 요 정도였기 때문에 이건 뭐 투석기네 이러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사거리 긴 거 만들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님이 류화칭 제독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류화칭 제독은 중국 항모의 아버지, 중국 핵잠수함의 아버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중국 해군의 거의 뭐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현대 중국 해군을 디자인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1991년도에 자, 옛말이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구이형과 쥐랑원 좀 미흡하지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동지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칭 제독이 그렇지 않아도 저울라이 동지께서 핵잠수함 계획 지시하셨을 때 제가 장기 계획 전부 세워놨어. 내 소련 인맥 동원해서 준비 다 마쳤어. 이렇게 하는데, 이 유아칭 제독이 소련 유학파거든요. 그래서 소련 인맥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991년 소련 무너지는 시기인데, 이제 이때 관계가 좀 개선되는 시기였죠. 그 이전까지는 소련하고 정말 사이 나빴었죠. 역시 해외파는 다르네요. 벌써 후속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면 당 차원에서 팍팍 밀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유아칭이 이미 준비는 다 됐어. 당에서 돈이나 준비해 주시오. 소련 동무에게 빅터3 잠수함 기술 받아왔고요. 지난번에 창정 5호 진수식 때 장저민 동지 승인받고 이미 그 기반 기술 개발 중이요.
공격 원전 먼저 만들고 그 선체를 바탕으로 전략 원전 만든다는 구상이니까 무리 없이 잘 진행될게요. 그래서 이제 동지만 믿겠습니다. 역시 최고 지도부에서 각별히 신입하는 분 역시 뭐 다르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유아칭 제독에게 핵 잠수함 그리고 SLBM 이 개발을 추가로 하라는 부탁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 유아칭 제독은 소련 유학파죠. 그래서 소련하고 사이가 좋을 때 중소 국경 분쟁 벌어지기 전에 유학을 갔다 왔고, 그때 같이 동문수학했던 이 동창들이 세월이 지나서 장군들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장군들에게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이 빅터3라고 하는 이 공격원잠 기술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류아칭은 그 빅터3 기술을 바탕으로 상급 공격 원잠을 만들기로 하고, 그 상급 공격 원잠을 만든 기술을 바탕으로 진급 전략 원잠을 만든다는 이런 이제 로드맵을 다 세워 놓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상급이다 진급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는 무장이 문제죠. 왜? 1770km 밖에 SLBM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장 개발하자 해서 무장을 개발하는데, 쥐랑원은 1770km. 그리고 이제 진급 만들어서 쥐랑2를 넣는데, 쥐랑2는 무려 6,000에서 7,000km 날아갔죠. 그런데 쥐랑1 만들고 쥐랑2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즘 뭐 북한이 SLBM 도발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 미사일 개발하면 처음에는 바지선에서도 쏘고 하지만 결국은 잠수함에서 쏘는 이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척 있지도 않은 전략원잠 쏘다가 뭐 불상사 발생하면 큰일 나니까 어떡하지 하던 차에, 그러면은 이 SLBM을 쏘는 그 실험용 잠수함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심포급, 고래급 이런 게 바로 실험용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031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이 있었는데, 소련하고 사이가 좋을 때 국경 분쟁 들어가기 전에 골프급 잠수함을 들여와서 기술 개발해서 만들고 있던 거였어요. 만들다가 이제 소련하고 전쟁 벌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 소련은 이걸 그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잠수함으로 썼으니까 여기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발사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G랑2까지는 13m 길이니까 어떻게 뭐 한번 해보겠는데, G랑2A 그리고 G랑3 이런 더 발전된 그리고 더 사거리가 긴 이런 미사일은 여기 꽂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럼 어떡하냐 이거. 그럼 뭐 지금 뭐 상급이나 또 시아급 이런 데다 꽂으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자, 인민해방군의 자랑 8,000톤급 잠수함에서 실험하는 건 어떻소? 시아급이죠. 하나라. 아니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하는 그 시아급에서 그 잠수함도 못 믿는데, 지금 갓 개발한 SLBM을 잠수함도 못 믿는다가 더 못 믿고 있는 이 SLBM 신개발품을 어떻게 거기서 쏜단 말이냐. 그래서 SLBM 터지고 잠수함 터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동지는 그 미사일이 베이징으로 안 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SLBM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따로 라고 해서, 이렇게 2010년 9월 10일 날 우한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굉장히 큰 덩치 잠수함 만들었던 거예요. 우한은 바다가 아니고 우한 바이러스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었던 우한, 거기가 어딥니까? 양쯔강 중상류에 있는 곳이에요. 양쯔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한에는 해군 연구소도 있고 해군 아카데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군 조선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들은 거의 대부분 이 양쯔강 중상류에 있는 우한 조선소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한 조선소에서 2010년 9월 10일 날 굉장히 큰 잠수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신급입니다. 그래서 신급 032형 이 재원을 보면 길이가 무려 92.6m 그리고 폭은 10m, 높이는 17.2m. 그래서 G랑2가 13m인데 이건 G랑2보다 훨씬 더 길죠. 그래서 더 긴 SLBM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길이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수상 배수량은 3,797톤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수중 배수량은 6,628톤. 거의 뭐 LA급 원잠만 하죠. 엄청나게 큰 덩치입니다.
최대 자망 심도는 200m, 그리고 속도는 느립니다. 뭐 빠를 필요가 없죠. 테스트함이니까. 그래서 수상에서는 10노트, 수중에서는 최대 14노트. 추진 기관은 디젤 그리고 납축전지 방식이고요. 승무원은 88명에 연구개발 요원들 추가로 해서 10명 더 탈 수 있고, 최대 자망은 30일. 믿거나 말거나. 납축전지로 무슨 30일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연료가 그렇게 있으니까 30일 한다는 말이고, 매일 나와서 스노클링 해야 되겠죠. 무장은 650mm 어뢰발사관 소련제입니다. 그리고 533mm 중국제 어뢰발사관 해서 전방에 각각 한 발씩. 왜? 어차피 무장 테스트하는 전용의 잠수함이니까 뭐 어뢰발사관이 8개, 6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실전 붙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650mm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어뢰발사관 하나, 533mm 중어뢰 발사하는 그 어뢰 발사관 하나, 이렇게 전방에 딱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SLC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4개, 그리고 이 함교 세일 이용해서 SLBM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2개,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 2개 쏠 수 있고,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4개 쏠 수 있고, 어뢰 2발 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무장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각종 잠수함용 무장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용 잠수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용 잠수함에 청나라, 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전 좀 의외입니다. 칭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한족은 아니지만 당나라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원나라는 뭐 완전히 몽고족이 짓밟아 버렸으니까 어쨌든 원나라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인데, 그 딱 한 척 있는 이 실험용 잠수함에 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조금 이상해요. 자, 2012년부터 작전 배치가 됩니다. 모든 수중 무장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YU6, YU9 533mm 중어뢰를 여기서 실험했고요. 그리고 YJ-18 초음속 대한미사일, 중국판 클럽이죠.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가서 한 400km 날아가는데 한 350km 정도는 아음속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돌입할 때 한 50km 정도 놔두고는 그때부터 급가속을 시작해서 마하 2 이상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뭐 적함하고 근접해서는 초음속이 되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초음속으로 봐주는 거죠. 사거리 한 400km 되고 굉장합니다. 그거 여기서 테스트했고요. CJ-10 아음속 순환미사일, 중국판 토마호크죠. 최대 한 2000km 날아간다는 거. 그 토마호크 미사일 여기서 테스트했고, 그리고 G랑2A. G랑2는 사거리 한 6000에서 7000km, 원탄두 SLBM. G랑2A는 사거리 최대한 8000km인데 다탄두 미사일. 그리고 G랑3, 지금 이제 단급 전략원잠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거죠. 최대 사거리 13,000km. 그 다탄두로 했을 때는 한 10,000km 중국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G랑3까지도 여기에서 전부 다 테스트 했어요. 뭐 다 지금 본전 뽑아먹고 있죠, 중국은. 그런데 이 단 한 척만 건조된 이 칭급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수출 상담, 러브콜이 들어온 겁니다. 2015년도에 이거 우리한테 좀 팔아주세요. 6척에서 8척 우리 팍팍 살게요 하는 나라가 나온 거예요. 어디냐?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님이 중국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중국 공산당 동지들, 오늘도 중국몽에 여념이 없는 임란 칸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몽을 위해서라면 자국민 고열도 쫙쫙 빤다는 그 칸 동지 아니요? 그래, 무슨 일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파키스탄의 최고 지도자 임란 칸, 정말 뭐 중국몽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국부를 전부 중국에 내주면서 시진핑하고 잘 지내고 있는 임란 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요 하니까 사유를 이야기를 하네요. 인도놈들이 아리안트급이라고 전략원잠 슬슬 찍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도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우리가 남도 아니고 전략적 동반자인데 큰 건 뭐 안 바라고요. 0320에다가 AIP 얹어가지고 몇 척이랑 또 039형 파생형 몇 척 사려고 하는데 당연히 파실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032 신급을 지금 AIP 장착해달라고 하니까 수중에서 훨씬 더 오래 있겠다는 말이 되고, 여기에는 지금 SLBM 2발을 꽂을 수 있는 발사관이 있고, 그런데 파키스탄 핵 보유국이고, 그럼 당장에 이제 이 핵미사일 SLBM 개발해서 여기다 갖다 꽂을 건데, 그러면 인도가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파키스탄이 영원히 내 편이겠냐? 막 계산이 막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한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 6척에서 8척 그리고 03구형 위안급이죠. 그 위안급 이걸 또 호위함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도 뭐 한 6척에서 8척 이렇게 우리 대량으로 팍팍 샀게요. 단지 이제 돈은 이 중국몽이니까 차관으로 좀 팍팍 밀어주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건 좀 아무리 우리가 막장이라지만 너희한테 그거 팔면 인도가 당장에 전쟁하자는 건데 그거 가만히 있겠냐 안 되겠다. 그래서 잠대지 순항미사일 능력 얹어줄 테니까 위안급 그거나 몇 척 사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안급 원나라 그 위안급을 이제 SLCM 잠대지 순항미사일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8척을 팝니다. 지금 만들어서 한참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 칭급을 구매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칭급을 가지고 싶은 나라가 있죠.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죠. 북한입니다. 시진핑 형 그거 놔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정은이가 있죠. 왜냐? 지금 자기네들이 이 압력선체, 이 엄청나게 큰 압력선체다 뭐다 이런 거 만들어 낼 제철 기술이 없고 제철 회사도 없고 그걸 가져오려고 하면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꾸 미국이나 이 주변국들의 감시망에 걸리고 해서 전략 잠수함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의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거 탁 주면 너무 좋죠. SLBM 2발 딱 쓰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과연 김정은에게 이런 걸 줄까? 이거 줬다가는 큰일 나겠죠.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유엔 제재받고 있는 나라에게. 그렇지만 우회적으로 USB 갖다 줄 수도 있죠. 설계도 딱 들어있는 거.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정말 화끈하게 밀어준다면 저는 이 칭급의 설계도가 담긴 USB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게는 완전히 완소 아이템, 워너비 아이템이 된 이 칭급. 왜? SLBM을 2발 쏘니까. 그래서 이 SLBM을 탑재한 최초의 재래식 잠수함이 바로 우리 도산 안창호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력화된 거고 실제 SLBM을 탑재한 최초의 잠수함은 바로 이 칭급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투용이 아니고 실전 배치용이 아니고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우리 도산 안창호를 SSB 중에서는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SLBM을 탑재를 한 것을 SSB라고 합니다. 첫 번째 SSB가 될 뻔했던 칭급. 불량 국가들의 워너비 아이템 칭급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